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에 2천여 개의 CCTV를 통합 연계해서 스마트 통합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범죄와 재난은 물론 교통정보와 약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 박덕하 지능형 교통계장으로부터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통합 플랫폼 이게 지금 그동안에도 이제 쭉 통합간접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ITS 시스템이 더욱더 보강을 해서 서비스가 더욱더 이제 확충돼서 이제 다시 또 운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우선 그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국토부에서 개발하고 지금 현재는 그 스마트 도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저희 시 실정에 맞게 변화시키고 또 최적화해서 저희 시 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다 보니까 명칭은 국토부에서 만들었던 시스템 명칭을 그대로 이용을 하다 보니 좀 어렵게 좀 만들어졌고요. 네. 저희 시에서는 시 전역에 저기 범죄 예방이라든지 재난 대응, 그 다음에 교통정보 수집, 그 다음에 환경 감시용 이런 목적으로 CCTV들을 전 지역에 한 2천여 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CCTV의 영상 정보를 지금까지는 저희 관제센터에서만 네.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방법 목적으로 대응을 할 때도 저희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경찰에 전화나 오프라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 재난부서나 그 다음에 군부대 그 다음에 또 전북지방경찰청 112 상황실, 그 다음에 전북소방본부의 119 상황실과 우리 센터에서 보고 있는 영상 화면을 그대로 100% 전송을 해서 우리 군산시의 스마트한 도시 안전망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된 사업입니다. 네. 뭐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교통사고 난 그 전후 장면 이 장면이 바로 그 영상이 말하자면 그 경찰서의 어떤 그 교통사고 처리반이죠. 그걸로 바로 전송이 돼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교통사고 처리반한테 바로 전송되는 건 아니고요. 네. 112 상황실로 저희 112 상황실로 전달이 될 거고 네. 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처리반에게 그때 사고 현장이라든지 영상 정보들을 지금 처음에 컨택한 순간부터 30분 이전 영상까지도 경찰 쪽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자료들을 사고 처리반에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정전 방식대로 사고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뭐 내용을 보고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센터로 영상을 제공 요청을 또 따로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하자면 유선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네.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전송을 해서 하는 그 과정이 좀 복잡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로 전송을 해서 그 자체 112 상황실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예. 네. 네. 이제 이런 그 통합 시스템이 이제 지난 10일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10일 정도가 이제 지난 셈인데요.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예. 지금 뭐 한 10일 정도 돼서 뭐 특정 효과를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서비스는 10일 전에 완료 보고를 하고 개시를 했지만, 군부대 쪽에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네. 좀 먼저 서비스 요청이 좀 있어서 거기는 개통을 좀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 쪽에서는 일반적인 군사 훈련, 그런 훈련 상황 때나 아니면 또 우리 서해바다 쪽으로
미확인 선박이 이렇게 접근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네. 그런 작전 상황에 저희 시스템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은 지난번 MOU 체결할 때 우리 대사님께서 오셔서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실 말씀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군부대 쪽이 더 활용도가 좀 높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원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 쪽에서는 군부대 쪽은 이 기본 시스템의 사업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서해안 쪽 도서 방어, 군부대의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군부대하고도 이 관련되어 있는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먼저 좀 서비스를 개시한 거죠. 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그 통제 본부가 바로 이제 뭐 통합관제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고 또 운영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군산시 진포로 134번지에 군산시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통정보센터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신호체계, 지능형 교통체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교통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가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합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운영 인력은 시 공무원이 4명,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파견 경찰관이 3명, 네. 그다음에 24시간 CCTV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 용역 요원이 또 한 20명. 그다음에 현장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복구하기 위한 유지보수 요원이 8명, 이렇게 한 35명 정도가 합동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35명이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35명이 하게 되면 24시간이면은 뭐 3교대나 뭐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3교대나 4교대로. 예, 네. 관제요원들은 20명에서 4조 3교대를 하고 있고요. 네. 경찰관 분들은 3분이시기 때문에 3명에서 3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군산 시내 각 분야의 CCTV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계장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한 2,000대 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그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방범용, 그다음에 뭐 교통 뭐 신호 네. 관련한 CCTV랄지 이런 지금 CCTV가 상당히 분야별로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얼마나 됩니까? 네. 저희가 지금 2020년 현재로 보면 전체 한 1965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목적별로 네. 한번 살펴보면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한 406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 수집이라든지 교차로 감시용 CCTV가 97대. 네. 그다음에 스마트 교차로가 26개소가 있고 그 26개소에는 또 카메라들이 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도주 경로 추적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 번호 판독용 CCTV가 한 149대. 그다음에 공원이나 주거 지역, 그다음에 상가 밀집 지역, 그다음에 대학 주변의 원룸촌, 네. 뭐 이런 방범 취약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생활 방범용 CCTV가 한 1,313대 이렇게 해서 한 1,965대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차량 번호 판독용 CCTV하고 생활 방범용 CCTV는 113대 정도가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약 2,078대 정도가 관제 대상 CCTV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분야별로 CCTV,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방범용 TV, CCTV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CCTV에서 올리는 촬영들을 아까도 이제 뭐 관제 인력들이 이제 24시간 모니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통합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 이전에는 CCTV를 각 목적별로 설치 목적별로 그다음에 네. 또 설치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다 산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군요. 예, 각 분야별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상시 모니터링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상시 모니터링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좀 추진했고요. 네. 그때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사업비로 저희 센터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통합관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통합 관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게 각종 이제 사건 사고랄지 예. 재난이랄지 뭐 범죄랄지 이런 거나 보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그렇죠.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 안전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영상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그래서 모니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사고가 났다. 그럼 관련 기관으로 범죄 같으면 경찰서, 뭐 재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소방서로 이제 영상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보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소방서나 112 상황실, 경찰서에 112 상황실에서 또다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이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는 사후 상황 조치에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경찰서 쪽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그 증거 자료 확보라든지 아니면 추적 조사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기간을 정해서 특정 시간대에 이 위치에 있었던 CCTV 영상을 저희들한테 좀 보내줘라 라는 요청을 통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만약에 특정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판단되면 발생된 지금 현재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신고자의 전화통화 내용만을 가지고 사건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현장 상황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현장에 뭐 폭력배들이 뭐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든지 했을 때에 출동 경찰관이 좀 더 보완된 장비들을 갖추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마련이 된 것도 소방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소방서도 뭐 출동 경로나 아니면 또 화재 발생 지점 주변에 우리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뭐 장애물이 있는지 뭐 아니면 또 따로 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CCTV를 촬영을 하는 장면, 이 영상 자료가 간혹 때 이런 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질이 안 좋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료가 없어진다. 뭐 이런 그 지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고화질의 CCTV들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현장 영상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화각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피사체를 이렇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관제요원들이 직접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주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화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그러면 시의 어떤 그 단독적인 어떤 협력 체제 이것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서나 소방서 관련 기관들하고의 어떤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경찰하고는 협력체제가 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도 3분씩이나 나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소방이나 군부대, 그 다음에 우리 재난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들을 그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이렇게 별도의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추진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점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이제 이런 게 또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범죄 현장이랄지 재난 사고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많은 이제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났다. 말하자면 영상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영상은 필요치 않고 예. 말하자면 의미 있는 영상을 따로 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통으로 보내주게 되면 스스로 선별 처리를 해서 그런 그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됩니까? 활용을 하게 됩니까? 예. 지금 구축되어 있는 본 시스템은 전체 영상을 상시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전체 영상을 상시로. 예. 네. 상시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이전 영상부터는 돌려서 확인할 수가 네. 있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영상이 좀 그 사건 현장 즉시 대응이 안 되고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 이상 경과가 돼버렸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종전 방법대로 저희 센터로 네. 그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해서 필요한 시간대의 영상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전송을 해드려야 되고, 네. 또 그 영상 속에는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인들만 찍히는 게 아니라 일반 통행인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네. 찍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영상, 사건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다른 피사체들은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 영상이 나의 개인 정보를 침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주로 이제 그 범죄 그리고 이제 재난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이제 주로 했는데, 교통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이게 CCTV라는 게 교통 정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처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CCTV 아니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교통의 어떤 상황, 지정체 상황이랄지 주차장 상황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런 정보도 어떻게 뭐 활용이 됩니까? 일단 교통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경찰 쪽에서는 뭐 물론 이제 그 도로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 네. 그다음에 또 소방 쪽에서는 출동 경로에 대한 그 도로의 지체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송되고 있는 영상들 중에 교통정보 수집용 내지는 교차로 감시용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좀 전에 그 고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한 97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외에도 스마트 교차로라는 도로 소통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있거든요. 네. 그 CCTV들은 지금 현재 연계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교차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우리 연계 기관에 송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 CCTV들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지체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뭐 일반 시민들이 도로의 뭐 소통 상황이나 아니면 굴착공사 때문에 뭐 지체가 되고 있다든지 네. 사건 사고 현장에 있어서 차가 안 나가고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든지 하는 정보들은 저희들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노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교통 정보들을 통해서 시민들은 활용하셔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런 그 지능형 교통 체계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돼야 예.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민들께서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예, 뭐 이게 완료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저희들이 이게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고 15년 동안 7차례에 걸친 뭐 국비 지원 사업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 폐쇄되지 않는 한은 네. 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아니면 또 교통정보 수집 장치들이 전 지역을 다 커버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주요 목, 그 다음에 사건,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ITS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받고 있는 정보보다 또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많은 정보 해서 시민들이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확대해서 지금도 뭐 그런 서비스를 일부는 좀 받고는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서비스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교통정보 ITS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버스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 구축을 했었거든요. 네. 대시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 눈에 와닿는 거라고 하면, 버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 안내, 그 다음에 또 각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이런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카카오버스하고도 저희 시스템들이 연동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서도 주로 많이 버스 노선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도입을 해서 지금 네. 같이 서비스를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시민 서비스, 직접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금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대시민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제 범죄 예방 뭐 이 목적으로 주로 이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긴급한 상황이 우리 시민들한테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됐다. 뭐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전시설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 안심기가 서비스 앱을 미리 설치해놨다.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구조 신호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CCTV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주변에 CCTV 밑으로 제가 피신만 해도 네.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된 거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 출동 요청을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CCTV 밑에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상벨을 눌러도 저희 센터에 통보가 오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살려주세요 하는 그 비명 소리, 네. 아니면 뭐 교통사고 현장에 막 꽝 하는 그 이상응원 감지 기능, 이런 것들이 이 주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내용들을 좀 아시게 되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네. 결국 시민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서 이제 쫓김을 당한다랄지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면 우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뭐 쉽게 편하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구축이 되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참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전을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뭐 독자적으로 이걸 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고민들도 많이 했었는데 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를 됩니다. 이것이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을 먼저 했었어요. 네. 그 시스템 속에 그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솔루션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범용 CCTV 뭐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됐었고, 다행스럽게도 2020년도에 국토부 국비 지원 사업이 또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대응을 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12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솔루션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관 간의 연계 서비스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또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들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한 거죠. 네. 뭐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 또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이제 또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뭐 저희들이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스마트 도시협회에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바꾸려면 스마트 도시협회 기술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런 것들은 협력 체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잘 처리가 됐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그렇죠.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연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똑같이 이 보호 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영상이 통신회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전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선 구간에 대한 보안 대책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경찰은 경찰청 본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보안 대책들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좀 힘들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갈수록 또 좀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뭐 지능형 시설물이라 또 시설이랄지 지능형 선별이랄지 지능형 선별 관제 뭐 이런 것도 좀 아까도 좀 약간 설명을 했지만 좀 확대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어느 때쯤 가야 또 우리가 또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 300대 정도의 CCTV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에 적용을 좀 시켜봤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만 언급이 됐는데 지능형 선별관제 말 그대로 네. 선별해서 관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관제를 하고 있는 CCTV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된 거,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된 영상 내부의 정보를 AI가 분석을 해서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CCTV 화면만 관제원한테 뿅 표출을 해줘요. 이런 좋은 기능들이 정말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시범 쪽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300대 정도를 채택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들어갔고요. 기능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제하는데 한 10분 정도의 관제 요원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사이에 관제 사각 시간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워낙 관제 대상 대수는 많고 관제 요원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선별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상음원 감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좀 계속 도입을 해야 관제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 현장을 포착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상당히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관리하는데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면 여기 군산시 돈 먹는 하마 여기 있네 이런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시설 투자 사업비가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네. 그 사업비는 당장 조달이 되고 사업들을 확장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관리 운영이 매년 이제 운영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매년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관제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관제 요원들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현장 유지 보수 요원들을 또 채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모성 경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한 10억 이하 언저리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민이 편리하려면은 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그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교통, 생활 방법, 그다음에 재난 등에 대비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행복 가득한 일상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산시가 스마트 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와 재난 등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안전복지에 대한 수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덕하 군산시 진흥형 교통계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